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았는데 왜 손에 쥔 건 없지? 내가 번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 50대가 되고 60대를 지나 어느새 70을 바라보며 문득 돌아보니 통장엔 빈자리만 횡하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한 번쯤 내 인생의 소비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소비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 결국 내가 가진 에너지와 삶의 방향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 쉽게, 너무 무심코 돈을 써버립니다. 소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 또는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 기분 전환용으로 쓰는 작은 돈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소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소비들이 모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도 모르게 삶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기억나지 않는 작은 소비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됩니다. 하루 한 번씩 사 마시는 커피 한 잔이 1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사는 편의점 간식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쓰는 택시비까지 각각은 작지만 모아놓고 보면 깜짝 놀랄 만큼 큰 금액입니다. 사실 소비란 돈뿐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가 우울해지고 별 의미 없는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결국 돈과 감정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무심코 돈을 쓰게 되고 그렇게 돈을 쓰다 보면 다시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돈보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쓰는 돈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흔히 기분이 안 좋으니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소비는 처음엔 위안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독성이 강해지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큰 금액을 쓰게 됩니다. 결국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부터 소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는 남을 의식한 소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소비가 늘어나고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까지 사들이게 됩니다. 누군가 새 차를 뽑았다고 하면 나도 새 차를 갖고 싶어지고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면 나도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비교는 끝도 없이 계속되고 결국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만 신경 쓰는 소비가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소비의 함정은 바로 미래를 희생하는 소비입니다. 당장 손에 쥔 돈이 없을 때 할부나 대출을 이용해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부담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와 함께 돌아오는 압박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소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 대부분이 빚을 갚는 데만 쓰이고 맙니다. 지금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작은 돈, 구독 서비스도 간과할 수 없는 소비입니다. 온라인 강의, 스트리밍 서비스, 헬스장 회원권처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작다고 무시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돈이 매달 빠져나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돈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픈 소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무한 지원입니다.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한번 주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까지 끊임없이 지원하다 보면 정작 내 노후는 텅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자식이 부모를 돌봐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쁘고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노후는 점점 외롭고 막막해지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소비들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소비를 계속해도 내 미래는 괜찮을지 말입니다.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비 습관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내가 가진 돈과 감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비의 지혜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로운 소비법,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소비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살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물건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은 70을 훌쩍 넘기셨는데도 아주 건강하고 밝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물건을 사기 전에 딱 하루만 더 기다립니다. 하루만 참아보면 진짜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답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그 다음 날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습관.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정기적으로 소비를 점검하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습니다. 그동안 어떤 물건을 샀는지, 그 중에서 진짜 잘 쓰고 있는 물건은 몇 개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 점검을 해보면 내가 어떤 소비를 자주 하는지, 어떤 소비가 내게 필요하지 않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보이면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소비와 연결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물건을 사서 기분을 풀려 하지 말고 그 대신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식으로 기분을 전환해 보세요. 사실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입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영상을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막상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치만 지혜로운 앞날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평소에 하나씩 생각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산책일 수도 있고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남들과 비교하는 소비를 줄이려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교 소비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편하게 입고 있는 옷,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소비를 훨씬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들거나 갑자기 집안의 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세요. 비상금은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다 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그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은 매달 작은 통에 잔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 보니 생각보다 꽤 큰 돈이 모여서 손자 용돈을 주거나 병원비로 유용하게 쓰셨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을 크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소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쓸모없는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1년에 2번 구독 서비스를 꼭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자주 쓰지 않는 서비스는 바로 해지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막상 해지를 하고 나면 그만큼 돈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을 모아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 비용으로 쓰시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자식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적절한 한계를 두는 것도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줄 때는 늘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지원해서 결국 내 노후가 흔들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나 범위를 미리 정해 두시고 그 이상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렵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될 겁니다. 큰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법과 함께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